안녕하십니까. 사단칠종론이란 무엇인가 제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심성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와 기의 개념 그리고 이와 기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기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사단칠정론, 사단과 칠정은 인간의 마음에 관한 이론이죠. 그 인간의 마음에 관한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개의 핵심적 개념, 즉 심, 성, 정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맹자의 사단에 대한 주자의 주석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은 수오 사양 시비는 정야요 인의 예지는 성야이니 힘은 통 성정자야라. 측은 소 사양 시비, 이거는 사단이었죠. 이것은 정이다. 이것을 정이라고 말한다. 또 인의 예지, 사덕은 성이다. 심은 성과 정을 통합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나타난 거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인의 예지라고 하는 네 가지의 덕이 바깥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게 정이고, 그 인의 예지라는 네 개의 덕은 성이고, 힘이라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를 통합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힘, 성, 정이라고 하는 세 개의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도표를 한다면은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 정, 이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힘이, 성이라는 게 따로 있고 정이라는 게 따로 있어 가지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힘이 된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힘이라는 인간의 마음을 두 측면으로 나누어서 어떤 그 본체의 측면, 그 다음에 작용의 측면,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 본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이라고 하고, 마음의 구체적인 작용, 측은지심, 수오지심 같은 것도 희로애락 같은 것을 바로 정이라고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성과 정에 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성정 중에 먼저 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을 이제 성과 정이라고 하는 두 측면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본체가 되는 측면입니다. 이 성을 우리가 이제 본성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건 인간과 사물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하나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물체만을 지칭하기보다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 쿼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자핵, 전자, 원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원래 타고나는 이러한 성품, 이것을 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자는 유명하게 성증리다, 성이 바로 리다, 이 정이란 말 곧이라는 뜻입니다. 성은 바로 리다, 이런 그 규정을 했습니다. 이 성증리라고 하는 이 주자의 명제는 주자에게 제1명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성선설, 성악설, 성, 삼풍설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중국의 성론을 하나로 통합해서 종결지은, 그래서 인간의 본성의 설함을 형이상학적으로 근거지은 아주 유명한 명제입니다.
성증리라고 하는 의미는 본성은 존재하는 것들의 존재 근거, 모든 것, 리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존재 근거이며 운동 법칙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모든 가치의 근원이 되는 절대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을 리라고 규정하면 성은 이러한 리가 갖고 있는 속성을 그대로 갖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 근거, 모든 것들의 그 존재가 그것일 수 있는, 말하자면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소가 소일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원자가 어떤 원자일 수 있는, 뭐 수소는 수소 원자, 뭐 탄소나 탄소 원자가 그 원자일 수 있는 어떤 그 존재 근거. 그 다음에 또 모든 가치의 근거가 되는 절대선 그 자체다. 우리가 가치론적으로 볼 때 이렇게 규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분명히 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죠. 또 뭐 악이라고까지 규정할 수는 없지만은 선악이 다 섞여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간의 본성이 선험적으로 절대적 선한 존재이다.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의 형이상학적 근거를 우리가 구축한 것이 바로 성증이라고 하는 명제인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러한 다양한 가치들, 그러니까 선, 또 불선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죠. 선한 종류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선의 종류는 매우 다양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자는 성을 이 본연지성과 기질지성, 이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성은 기질을 인한 리다, 인기질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성과 리는 성증 리라고 했으니까 성은 리죠. 그렇지만 리가 성은 아닙니다. 리가 성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는 남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남자가 철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리라고 하는 것이 보다 넓은 의미를 갖고 있는 이 개념입니다. 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이미 검토했습니다만은 아주 다양한 이 우주 만물의 원리라는 의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아주 개별적인 그 이치까지 다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이 리 중에서 기질을 인한 리, 인기질이, 우리가 좀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은 기질 속에 내재되어서 그 존재의 그 본성이 되는 그러한 리를 우리가 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없으면 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서 논리적으로 리만을 기와 분리시켜서 리만을 가리켜 말한 개념, 이것을 우리가 본연지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질지성은 리와 기가 결합된 상태에서의 리, 현실적으로 기에 의해서 한정을 받는 리입니다. 기에는 청탁 수박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맑은 기도 있고 탁한 기도 있고 순수한 기도 있고 잡학한 기도 있다. 그 기에 의해서 한정받는 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다양한 이러한 가치를 갖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은 이제 마음의 본체, 말하자면 마음의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 실체라고 볼 수 있죠.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형이상학적인 어떤 실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주자는 성은 봐도 리다, 성증 리다라고 해서 성을 리로 규정지었습니다. 이럴 경우 리가 갖고 있는 속성, 리는 존재 근거이며 모든 가치의 근거가 되는 절대선이다라고 하는 이 속성을 성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존재 근거, 또 모든 가치의 근거가 되는 절대선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선이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도출되어 나옵니다. 근데 현실 세계에는 선한 성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 이 두 가지로 주자가 나누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이 문제, 또 성선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주자의 주석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은 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보시죠. 성은 리다라는 게 있는데, 천이 이 음양오행으로 화생 만물함에 여기 기이 성형하고 리역 부원하니 유명령야라. 이것은 중용의 천명지위 성에 대한 주석입니다. 그래서 이 명, 천명, 하늘이 명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자가 설명한 것이죠. 이 하늘은 음양오행으로 만물을 화생은 변화하여 낳는다 이 뜻입니다. 음양오행은 바로 이건 기죠. 기를 둘로 나누면 음기, 양기, 다섯으로 나오면 오행의 기가 됩니다. 즉 기를 가지고 만물을 변화하여 낳음에 만물은 기로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성형하고 기로서 형체를 읽고, 이역부원, 이 어는 여기에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부여하니 명령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기라고 하는 어떤 그 진료, 만물을 구성하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형체를 만드는데, 그래서 형체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는 리가 내재된다. 이 내재된 리, 이것을 이제 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리라고 하면은 그 초월적인 리, 내재적인 리를 포함한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고, 성이라고 할 적에는 기성형, 기로서 형체를 이루고 이가 여기에 부여된, 그 부여된 리를 바로 성이라고 합니다. 어시에 인물지생에 인, 각, 득, 기, 소부지리하여, 요 소부지리하여 이위 건순 오상지덕하니 소위 성야. 여기 성이라는 개념이 이제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자, 어시에는 이해죠. 인간과 만물의 생겨남이, 이는 뭐뭐를 인하여, 뭐뭇을 근거로 하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각득기 소부지리, 부여된 바의 이치란 뜻입니다. 부여된 바의 이치, 여기 이제 부여됐다고 그랬죠. 부여된 바의 이치를 얻은 것을 인하여. 이위는 삼는다. 건순오상지덕, 건순오상의 덕으로 삼으니 이른바 성이라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만물은 이 부여된 바의 이치, 인간에게 부여된 바의 이치, 사물에게 부여된 바의 이치, 이것이 바로 이제 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가치론적으로 말하면, 이 리는 절대선이니까 성선이라고 하는데, 이 선의 구체적 내용, 건순오상이라는 것은 성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이 선이라고 하는 이 가치, 마치 기도 두 개로 나누면 음양이 된다고 그랬죠. 오행, 다섯으로 나누면 오행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그 가치입니다. 아주 굉장히 포괄적인 가치인데, 이것을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두 가지로 나누면은 여기서 말하는 건순이 됩니다. 이 건순, 여기 나오는 이 건순, 이 건은 하늘의 속성입니다. 하늘의 덕. 주역에 이제 건괴가 있죠. 이 건괴의 궤덕을, 이걸 건괴가 갖고 있는 그 덕을
그 건이라고 그래요. 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곤괴, 땅곤자, 곤괴의 궤덕을 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적인 범주에 속할 수 있는 모든 그 덕목들, 가치들. 순은 음적인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그 덕목들을 이제 건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면 건에 해당되는 도는 인, 예가 되죠. 순에 해당되는 것은 의, 그 다음에 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중에 되겠죠. 이 중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제 신입니다. 자, 다시 보시죠. 이 건, 음의 양에 해당되는 거, 요게 인과 예입니다. 인과 예. 음양으로 말하면은, 요게 양이라고 그랬죠. 양인데, 요거는, 소양, 요거는 태양, 이런 말을 씁니다. 뭐, 주요 역학 시간이 아니니까 자세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면 인의 예지 신해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오상이 되는 것이죠. 오상. 그러니까 이 건순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성선의 선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유형으로 나누면은 양의 속성을 가진 가치, 음의 속성을 가진 음적 속성을 가진 가치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고 양의 속성을 가진 가치도 둘로 나눌 수 있고 음의 속성을 가진 가치를 다시 또 둘로 나눌 수 있고 그러면 그 가운데는 저절로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중에 해당되는 가치 그래서 이걸 인의예지 신해서 이걸 오살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선한 덕을 이루니 이른바 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말하면은 소부질이 부여된 바에 이치, 가치론적으로 말하면 성의 선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건순, 다시 이걸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상 이렇게 해서 성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기로서 형체를 이룬다. 음양오행이라는 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를 논리적으로 이제 배제시키는 거죠. 배제시킨 상태에서 리만을 가리켜서 말한 개념이 바로 본연지성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냥 현실적으로는 이제 기로서 형체를 이루고 리는 바로 여기에 기로서 이루어진 형체 속에 내재되어 있으니까 그 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이제 기질지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도표를 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다 칩시다. 다이아몬드 하나 칩시다. 근데 여기 컵이 지금 3개의 컵이 있죠. 1, 2, 3의 컵이 있는데 컵 속에 물이 있어요.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근데 1번의 물은 아주 투명해요. 아주 맑은 물이에요. 순도가 99%에 해당되는 아주 맑은 물입니다. 얘는 좀 약한, 좀 탁하죠. 아주 탁하지는 않지만 약한. 한 순도가 50% 정도 되는 좀 탁한. 요 세 번째는 아주 탁합니다. 아주 90%가 탁하고 겨우 10%밖에 되지 않는 순도가 이러한 그 세 개의 컵에 있다고 합시다. 이 다이아몬드, 컵 밖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있고 컵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있죠. 이건 모두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리를 이제 비유하는 것이고 이 물은 기를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이아몬드는 이 컵 안에 들어있든 들어있지 않든 모든 것을 다 이건 다이아몬드, 이걸 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 물 속에 들어간 다이아몬드, 즉 여기 말하는 소부질이죠. 이 기로서 이루어진 물 속에 들어있는 이 다이아몬드, 이것을 밖에서 보면 각각 달리 보입니다.
이거는 물이 아주 맑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의 모습이 거의 그대로 보이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순도가 50%니까 반쯤밖에 보이질 않아요. 다이아몬드가. 이거는 거의 안 보입니다. 10%밖에 안 보여요. 이 각각 다르게 보이는 이 다이아몬드, 즉 물에 의해서 제한을 받은 다이아몬드. 이것을 우리가 기질지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기에는 청탁수박이 있다. 즉 좋은 기도 있고 좋은 기라고 하는 것은 리를 그대로 실현시켜주는 그 기가 좋은 기입니다. 또 반대로 리를 엄폐하거나 왜곡시키는 굴절시키는 이러한 기는 우리가 나쁜 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기에 의해서 한정을 받는 기질지성. 이 때문에 기질지성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아주 투명한 맑은 그러한 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기로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사람의 기질지성은 본연지성과 큰 차이가 없겠죠. 그런데 아주 탁한 기질로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그 본연지성의 그 순선한 절대선이 겨우 10%밖에 바깥으로 이제 발휘될 수가 없으니까, 나타나질 않으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불선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탁한 물 속에 들어 있다고 해도 이 다이아몬드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물에 들어있고 다이아몬드를 물에 끓이고 별짓을 다 해도 다이아몬드 그 자체는 그대로 있죠. 변함이 없죠.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다이아몬드는 전부 다르지만 이 속에 동일한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이 물을, 우리 눈에 현실적으로 보이는 이 물을 우리가 관념적으로 제거해버리고 이 다이아몬드만을 우리가 분리해낼 수가 있죠. 우리의 의식이. 그러면 그 다이아몬드 그 자체니까 다이아몬드 본연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 다이아몬드죠. 그러니까 이것을 본연지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본연은 본래 그러한, 그러니까 리의 본래 그러한 그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 그러한 리, 그것을 우리가 본연지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기에 의해서 일정 부분 엄폐되거나 왜곡된 그러한 그 리를 우리가 기득지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탁한 물은 이 정수기, 정화를 시키면은, 필터에 넣고 정화를 시키면 이렇게 맑은 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50% 정도. 이 물을 다시 정화를 시키면은 순도 99%의 맑은 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질이라고 하는 것도 그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탁한 기를 맑은 기로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리학에서는 그래서 이제 기질을 교정한다 이런 그 표현을 씁니다. 이 성리학은 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다.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그 신념하에 구축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불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본성은 절대선이기 때문에 성인이나 아주 불선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그 본연의 그 성은, 본연지성은 그 자체니까 순소무악한 것이죠. 다만 여기 기질에 가리워질 뿐이니까 그 기질은 또 가변적이에요. 가변적. 변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수양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물을 이 맑은 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필터가 필요하죠. 필터가 어떤 매개가 필요해요. 필터가 필요하죠. 육아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예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제도, 사회적인 교화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수양의 이제 수단으로 삼습니다.
독서를 한다든지, 아주 그 예술 작품을 감상한다든지, 또 그 자연을 음미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탁한 길을 얼마든지 맑은 기로 이제 바꿀 수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아주 불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한 성인과 같은 도덕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리학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이제 밝은 면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다음은 이제 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구체적 작용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측면을 말한다면, 이 정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현실적인 마음의 작용, 이것을 우리가 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가 현대어에서 말하는 이 정, 말하자면 감정, 정감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정이라는 글자가 두 가지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현대에서 말하는 정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정, 실상, 실정이라고 할 때도 이 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정은 좀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대어로 말하면 지정의, 지적인 측면, 정적인 측면, 의지적 측면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희비지심, 희비지심 같은 건 이제 지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측은지심이나 수호지심은 이제 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수호지심, 사양지심은 이제 의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희비지심 같은 거, 이거는 측은지심, 수호지심 같은 거, 이거는 측은이 여기고 수호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니까 정이죠. 그런데 이게 사양지심 같은 건 의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포괄적 개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자는 정군우성, 성발위정,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형이상학적 근거는 이제 리죠. 근데 성은 바로 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그 근거는 이제 형이상학적인 성에 두고 있다. 그래서 정은 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성발위정이라, 성이 발, 이때의 발이라고 하는 글자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발동이라는 물리적인 운동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타났다, 나타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면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그 정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고, 의라고 하는 것은 수호지심이라고 하는 그런 정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나타나다, 즉 발현되다, 나타나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성이 발현된 것이 바로 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을 이기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정이 선악 문제, 정의 선과 불선, 정의 도덕성 문제를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자는 체계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도덕적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가, 아니면 인간이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작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죠. 때문에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주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주자 심성론의 핵심적인 과제는 성선을 어떻게 형이상학적으로 논증할 것인가, 그걸 근거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이 주자학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그 형이상학적인 근거, 어떠한 그 환경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째서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 탐색하는 것이 이제 주저하게 첫 번째 과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정에 대해서 이기론을 체계적으로 적용시켜서 설명한 것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정은 리냐 기냐, 그러니까 송은 리다, 심은 이기지 합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정은 리인지 기인지 여기에 대해서 또 분명한 그 규정이 없어요. 또 정은 선한가 불선한가, 이걸 이기론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사단칠적 논변의 이제 과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퇴계, 고봉, 또 율곡, 우계의 사단칠정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 개념들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이화기, 또 이화기의 관계, 그 다음에 신성정이라고 하는 그 기초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개념들을 동원해서 구체적으로 고봉과 퇴계의 논변서들을 읽어가면서 분석하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